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맨유가 요케레스 영입을 정말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일단 로마노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가 요케레스를 위해서 매일 스포르팅에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모린 감독이 요케레스를 워낙에 잘 썼기 때문에 요케레스를 영입을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현재 요케레스와 스포르팅 사이에 이적 조건에 대한 불일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케레스는 신사협정하지 않았냐,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나를 보내주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스포르팅은 그게 문서화가 어디 돼 있냐, 이렇게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맨유는 계속 요케레스 영입을 위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스포르팅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현재 원하는 이적료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요케레스에게 연락하고 스포르팅에 연락한다. 그리고 스포르팅 쪽에서는 요케레스를 6천만 파운드에 판매한다 라는 신사협정은 없었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파운드면 1113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주면 요케레스를 판매하겠다 라는 신사협정이 있지 않았냐 라는 게 이제 요케레스의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신사협정도 있었지만 신사협정 말고 조항 자체가 있었다. 어떤 조항이냐? 요케레스의 에이전트, 채틴 카야라는 에이전트거든요. 이 에이전트가 스포르팅으로 요케레스를 이적시킬 때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었냐면, 만약에 스포르팅이 6천만 유로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에는 600만 유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이 있었대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이건 되게 생소한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케레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어떤 구단이 6천만 유로를 제안을 해요. 거의 1,000억 가까운 금액. 근데 그 금액이 스포르팅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금액을 거절하면 그 금액의 10%, 600만 유로를 선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에이전트한테 준다. 에이전트한테 주는 금액이 600만 유로니까 94억 정도거든요.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조항이 있대요. 그 조항을 최근에 스포르팅이 애초에 요케레스를 영입할 때 그 조항을 삽입을 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6천만 유로가 만약에 제안이 오면 스포르팅은 거절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6천만 유로 거절한 다음에 그 600만 유로를 에이전트 주고 우리는 이적료를 더 높게 받겠다. 차라리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요케레스의 에이전트인 채틴 카야가 계약 조항을 발동시킬 경우 600만 유로를 채틴 카야에게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포르팅의 요케레스가 7천만 유로 혹은 8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 언론에 발견이 되면서 그렇다면 그냥 1억 유로를 이제 부르겠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유로를 먼저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6천만 유로가 안 되니까 스포르팅이 거절을 했고, 그리고 맨유도 6천만 유로 이상에 대한 제안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에이전트에게 600만 유로를 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에이전트한테 돈을 줘야 되면 1억 유로로 이적료를 인상하겠다. 1억 유로면 현재 하나로 따지면 1,580억, 1,60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스포르팅과 요케레스, 그리고 요케레스의 에이전트와의 이 계약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적료도 조금 더 비싸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바이아웃 조항은 6천만 유로 신사협정을 맺었다라고 하지만 그 신사협정은 어쨌든 스포르팅 입장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케레스의 이적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요케레스가 선택을 내렸다 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헤르코드, 포르투갈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매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요케레스가 아모린 감독에게 결국에는 맨유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맨유가 요케레스를 얼마에 영입하느냐, 6천만 유로냐, 아니면 이거를 스포르팅이 거절하고 그냥 에이전트한테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위약금 같은 조항을 그냥 600만 유로를 줘버리고 그 다음에 1억 유로로 이적료를 올린 다음에 맨유와 합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요케레스는 맨유행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요케레스에 대한 영입을 하고 싶은 팀은 아스날만 남았다. 그래서 아스날이 어느 정도의 이적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요케레스를 영입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다. 근데 이게 맨유 입장에서는 오히려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케레스가 좀 시간을 끌면서 요케레스를 영입할 수 있다, 없다,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아니다, 이런 심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 주면 된다, 막 이렇게 길어지면 문제가 어떤 거냐, 요케레스도 노리고 은베모도 노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 요케레스와 은베모가 둘 다 이적료가 1,000억이 넘는 선수들이니까 협상이 길어지면 어느 한쪽으로 뭔가 이제 에너지를 쏟거나 협상에 대한 단계를 뭔가 빠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요케레스가 챔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스날을 선택하면서 맨유에게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러면 오히려 맨유는 은베모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이 요케레스의 이적료가 너무 이제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요케레스가 챔스를 나가고 싶어 하니까 결국에는 요케레스 영입에 실패를 하면서 은베모 쪽으로 이제 맨유는 아마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케레스가 지금 맨유의 레이더망에 있었던 이유는 사실 요케레스 같은 유형의 선수가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맨유가 원했던 구상이 은베모를 영입해서 은베모를 쿠냐랑 같이 쓰겠다. 요 이제 두 자리에 쿠냐와 은베모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도 누군가 한 명을 영입을 하겠다. 3톱을 다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약간 내려서 쓰는 요런 이제 구조를 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앞쪽에 요 3명의 공격수가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는 저돌적인 선수,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를 선호합니다.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이제 유럽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팀이거든요.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는 요거를 이제 되게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르팅에서도 아마 다음 시즌에 맨유도 이렇게 경기를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상대를 내려오면서 끌어당긴다. 첫 번째. 그리고 상대가 끌려 나오면서 완전히 앞쪽으로 무게가 쏠리면 쿠냐, 은베모, 그리고 지금은 뭐 호일룬이겠지만 앞쪽에 있는 3톱이 공간이 났을 때 빨리 요 공간을 먼저 선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요케레스가 스포르팅에서 잘했던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은베모냐 쿠냐 이렇게 좌우에 있는 선수들은 내려가서 수비를 더 끌어내는 플레이도 합니다. 가끔. 그러면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좌우로 빠지면서 그러면서 측면 공간으로도 움직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호일룬이 지난 시즌에 못했죠. 지난 시즌에 사실 호일룬이 저런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몸싸움을 한다거나 저런 경합 상황에서 수비수에게 볼 컨트롤이 좀 안 좋아서 뺏기거나 볼 관리가 안 되니까 분명히 호일룬에겐 공간이 넓은데 호일룬이 볼을 못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지르크지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느리니까 저런 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를 쓰는 방법, 아모린 감독이 어떤 이제 플레이였냐, 이 장면 보시면 스포르팅 시절인데 요케레스가 최전방에 있고요.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이 그때도 3-4-3을 썼어요. 이렇게 3톱이에요. 근데 3톱을 보면 기본적으로 최후방에 스포르팅 선수들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맨유에서도 이렇게 하죠. 맨유에서도 상대를 앞으로 막 끌어내요. 끌어내면 공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3톱 중에 한 선수가 내려가면서 또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요케레스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왼쪽 측면 공격수가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요 공간으로 한 번에 뻥 차주고, 그리고 요케레스가 이 공간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 요케레스가 경합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뛰어갈 때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수보다 먼저 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케레스가 연계 플레이도 좋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나올 때 뒤에 있는 선수가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와요. 이 공간으로. 그러면 요케레스가 살짝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 이게 이제 은베모나 쿠냐 같은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 요케레스가 뛰어나가는 은베모나 쿠냐에게 패스를 주는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요케레스가 수비를 끌고 나왔다가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면서 1대1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사실 아모린 감독이 최전방 공격수에게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아무래도 호일룬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폭넓게 움직이면서 연계 플레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인 거죠. 이 장면도 스포르팅이 3-4-3입니다. 좌우 측면에 윙백이 넓게 있고 최전방에 요케레스를 비롯해서 2명의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있죠.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요케레스, 쿠냐, 은베모 이렇게 두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케레스가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일단 윙백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윙백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윙백이 볼을 잡으니까 앞쪽에 있는 3톱 중에서 왼쪽에 있는 선수가 살짝 내려와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도 끌려가고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도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케레스가 뒤로 뛰어갑니다. 그럼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요케레스가 요걸 잘해요. 요케레스가 피지컬이 좋은데 이 선수는 피지컬을 활용한 헤더, 버텨주는 플레이 이런 것보다 뛰어 들어가는 걸 더 잘합니다. 그래서 뛰어 들어간 요케레스에게 패스. 근데 요케레스가 피지컬도 좋은데 달리기가 빠르니까 달려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순간적으로 떨쳐내고 공간으로 잘 뛰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서 직접 돌파를 할 때도 있고 본인이 수비를 끌어당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기다리면서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오니까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 여기서 슈팅. 이렇게 요케레스가 계속 측면을 막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간 만들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2차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냐나 은베모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맨유가. 그래서 요케레스가 당연히 베스트일 텐데 그리고 저 역할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선수가 특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델랍이었어요. 델랍. 그러니까 델랍을 맨유가 괜히 원했던 게 아니라 델랍도 요케레스처럼 중앙에 있지만 측면으로 저돌적으로 빠져들어가는 플레이가 장점인 선수기 때문에 노렸던 거거든요. 근데 델랍을 놓쳤고 그리고 요케레스를 노리고 있는데 요케레스는 또 너무 비싼 것도 비싸지만 맨유를 거절했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는 저런 이제 요케레스 유형의 선수 그런 선수를 또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셰슈코가 됐든 아니면 뭐 에케티케가 됐든 어떤 선수가 됐든 빨리 최전방 공격 쓰면서도 좌우 측면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유형의 선수를 다시금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당연하게도 은베모 영입부터 맨유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쿠냐 3톱 중에 하나는 완성이 됐고 그리고 오른쪽에 은베모를 요케레스가 안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전방에 있는 선수를 빨리 또 영입을 해서 3명의 공격수를 빨리 조합을 만드는 거 이게 맨유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델랍 안 되고 요케레스 안 되니까 뭐 에키티케 아니면 이제 뭐 뒤에 나오는 또 쉐슈코 여러 원톱 자원을 또 맨유와 연결이 아마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요케레스는 너무 비싼 이적료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스포르팅을 못 떠날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